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배임,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죄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혐의죠. 어디까지나. 그런데 이재명의 연루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 유동규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한다든지 기소할 경우에는 직접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김만배 입에서 천화동인 1호의 몇 %는 사실상 이재명 측 또는 이재명 몫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 입에서 그런 진술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가지고 그게 결국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에 전달되었다 하는 게 또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뇌물수사의 경우에는 보통 직접적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돈을 전달할 때 누가 뭐 CCTV로 찍어 놓았다든지 하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의 직접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데, 돈의 흐름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걸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표일 경우에는, 수표 추적을 할 경우에 아주 유력한 증거가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아직도 입을 콱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는 자해를 했습니다. 그 자해를 하는 게 왜 했겠느냐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해를 검찰이 뭐 구속 수사를 하면서 물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풀려나 있습니다. 수사가 아주 접혀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의 발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한테 항의성도 자해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가지고 이재명의 연루는 더욱 확실하게 심정은 가는데, 아쉬운 것은, 검찰로서 아쉬운 것은 김만배의 자백, 여기죠. 김만배의 자백이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방정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동아일보가 정진상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김만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두었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요거는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공소장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두었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공소장을 입수를 해보니까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그 후에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었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유동규 씨가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주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두었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그런 김만배의 말을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 그 승인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좋다 하는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쪽 분량의 정진상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재명 이름이 81회 적시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여 이재명과 정진상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정진상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은 정진상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관이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작년 2월까지입니다.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김만배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진상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하는데 정진상은 비서관이니까 뭐 승인 뭐 이런 거 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정진상이 보고하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하는 이런 함축이 있지만은 그걸 딱 증거로서 이재명을 직접 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이름이 81회나 등장한다 이거죠. 검찰은 지난달 정진상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동규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는 했지만은 이번 공소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남욱이 45, 김만배 25, 정영학 회계사 20%를 갖는 방식으로 하다가 2015년 2월에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지분 비율을 바꿨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만배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회사 16%로 하는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4개월 후 김만배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만배 49%, 남 변호사 25%, 정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이 49%의 김만배 지분 속에는 이재명 측 지분이 위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 정진상 비서관에게 700억 원을 주겠다. 내 지분의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알렸고 이듬해 2월, 작년 2월입니다.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공통비용 등을 빼고 428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경비 다 제외하고 428억 원을 이재명 측으로 돈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428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428억 원. 근데 여기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이 금액, 뭐 뇌물이라든지 같이 뭐 갈라먹기로 한 내용에서 보면은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몇억 원은 이건 뭐 돈 같지도 않아요. 무슨 수천억을 남겼고 그 중에 428억 원은 이재명 몫이다. 이재명 측 또는 이재명 몫이다 하고 떼어놓았다는 건데 여기에 단위가 428억
8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건국 이후 최대의 권력형 부정사건이란 거죠. 검찰은 정진상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동규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검찰은 또 정진상이 2013년 7월 유동규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은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즉 대장동 사업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챙기고 그 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선거를 위한 자금문이었다, 저수지였다, 이런 구도를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미래 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동규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정진상이 승인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해가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할 이제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증거와 진술을. 공소장에는 유동규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묻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이제 뇌물 부분에서 수사가 현재로는 김만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